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장동혁 대표와 만났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장동혁 대표를 좀 단둘이서 만났는데요. 그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실려갔다가 당무 복귀한 뒤에 좀 지나서 만났는데요. 만나 보니까 좀 단식을 해서인지 많이 야유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살이 빠졌네요. 야유였네요. 이렇게 했더니 장동혁 대표가 살 빠지니까 더 멋있어졌지 않습니까? 하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같이 웃었는데요. 그렇게 좀 장동혁 대표가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러냐면 단식하고 나서 병원 갔다가 이제 한동훈 문제도 이제 처리를 하면서 한동훈 문제가 처리하니까 홀가분해졌겠죠. 홀가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났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문제라는 제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했겠죠.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나눴고요. 그때까지 좀 어떤 플랜으로 갈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좀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한동훈 문제도 풀어 나갔으니까 이제 자유우파를 대통합해갖고 대단결을 시켜서, 그리고 이제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로 지방선거를 대비해 나간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었는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도 충분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돌아가는 정세가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지방선거 완패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기거나 이긴다, 국민의힘이 비기거나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자 보세요. 일단 국제 정세가 자유우파, 대한민국 자유우파한테 대단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우파 국제주의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했고요. 그 다음에 이란 문제 이렇게 정리해 나갈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거기서 또 부정선거 확인되면서 이제 AUM 해갖고 대한민국 또 조사에 들어올 거고,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중국이 이게 밝혀지면서 중국도 깨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파 국제주의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상 다카이치 총리, 일본 자민당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두고 있고요. 또 반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기대고 있는, 끈붙잡고 있는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중국은 지금 시진핑과 장유샤가 대결하면서 태자당과 군부 이런 쪽하고 대결하면서, 이게 시진핑은 목대통주의, 문화대혁명, 1인 독재 이걸로 다 가려고 하는 시진핑, 아니 그게 아니라 집단지도 체제, 그리고 개혁과 개방, 이걸로 다 가려고 하는 태자당, 이것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립이 거기에 군부까지 끼어갖고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태자당의 핵심이 유이안, 유소기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덤프팡 해서 등수평의 아들이죠. 이들이 장유샤와 함께 튼튼하게 어깨 걸고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2027년에 전인대 있지 않습니까? 전인대까지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이 노선을 가지고 목대통의 문화대혁명 그리고 1인 독재가 맞느냐, 그리고 전랑외교 거친 외교 정책이 맞느냐, 아니면 집단지도 체제, 그리고 개혁과 개방, 그리고 설린 외교, 이 외국과의 설린 외교, 이런 것이 맞느냐, 이 노선이 치열하게 대립할 겁니다. 그 치열한 대립 속에서 중국이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신경 쓸 새가 없어요. 대만 문제도 처리하기가 힘든 지경이에요. 그런데 뭐 한국 쪽에 이렇게 손을 뻗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재명과 민주당 쪽이 의지하고 있는 중국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국제적인 판이 결코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한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장동혁 대표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좌파 득세판이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좌파가 완전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고요. 이런데 이런 판을 흔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판을 흔들 수 있는 장동혁 대표의 보관이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관이 있더라고요. 보관이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면서 판을 흔들겠다. 판을 흔들면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수도권이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 부분, 그 다음에 충청권이면 충청권, 그 다음에 충청, 강원 이 부분,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그리고 부울경, 호남 이 판을 보면서 이거에 대한 전략과 보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갖게 되면서 이 판을 흔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전략대로 잘 가면 된다. 우파를 단일대우로 만들어서 자유우파를 단일대우로 만들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후보 전술이죠. 후보 전술, 뭐 선거는 후보가 절반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후보 전술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어저께 문화일보 허민 기자와 대면서 살짝 비쳤지 않습니까? 뭐냐면 뉴페이스로 해갖고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뉴페이스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젊은 2030을 적극적으로 영입해갖고 그들로 다 펼쳐나가겠다. 그래서 젊은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젊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잠깐 비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지금 뉴페이스로 다 승부를 걸겠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보관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그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바른당으로 갔었던 사람들. 그 63명 중에서 지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은 단 2명입니다. 한 명은 권성동 의원이고 한 명은 또 다른 한 명은 주호영 의원인데요. 그 외엔 싸그리 싹 전멸했습니다. 그렇듯이 탄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큰일을 겪고 나면 있잖아요. 국민들이 특히 자유우파 쪽은 이제 요번에 한동훈 그랬죠. 지난번에 유승민 그랬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주 질려합니다. 질색을 하죠. 정말로 경멸을 하는데 그 경멸하는 마음이 새로운 정치인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장동혁 대표가 읽고 있는 겁니다. 즉 뉴페이스로 다 승부 걸겠다라는 얘기는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의 심정을 잘 읽고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그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이스를 잘 가져간다면 장동혁 대표의 구상대로 잘 가져간다면 충분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정세, 그 다음에 정책적 공약,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정책적 공약, 그리고 이 후보 전술, 이 세 가지를 볼 적에 장동혁 대표는 충분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 잠깐 밝힌다면 곧 이 판을 흔들기 시작할 건데요. 이 곧 장동혁 대표가 큰 건을 터뜨리면서 판을 바꿔 나갈 것 같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얼마 안 있으면 곧 공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별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별표로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저쪽 민주당 쪽을 봐야죠. 상대가 있는 거니까 선거는 민주당 쪽을 보면은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한테 반란을 일으키면서 조국당과 합당을 하자. 그래서 친명당 이
민주당이 친명에서 이제 친문으로 다 바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어준, 조국, 정청래가 그 반란을 일으키는 장본이 있는데 지금 의원총회에서 이게 또 삐그덕거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친명도 지금 권력을 잡았는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반란? 이거 용납 못하죠. 못하니까 또 특히 친명은 주로 한총련 쪽이고 친문은 주로 전대협 쪽인데 이들이 격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쟤네들은 우리는 한동안 문제를 처리해서 이제 분열을 종식하고 새로운 자유우파의 대동단결, 일치단결, 단일대우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쟤네들이 이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분열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결코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대우로 간다면 저쪽은 이제 분열되고 갈등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자유우파 진영한테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보관 그리고 전반적인 정세 이런 걸로 볼 적에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단결을 해서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얘기 나누면서 저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파 자유우파 국민들도 다 이거에 장동혁 대표 믿고 함께 전진해 나가고 함께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